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밤 사이에 군산 산단에 54.5, 전주 완산 25.5, 완주 23mm의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무주, 장수 등 내륙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삼복더위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말복인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5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낮겠지만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폭염으로 찜통이 된 의류 수거함에서 개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주인이 버리고 간 걸로 보이는데요. 요즘 같은 휴가철에 주인에게 버림받은 반려동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앞에 있는 낡은 의류 수거함. 지난 9일 아파트 주민 A씨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아지 소리가 아닌데 그 의류 수거함 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요. 헥헥거리는 게 크게. 강아지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119 신고를 하고. 안에서 발견된 건 하얀색 말티즈 한 마리. 발견 당시 익산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부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랜 시간 그 의류 수거함 안에 있다 보니까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더 갔을 테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죽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수거함 안으로 떨어질 때 골반이 부러져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폐에 물도 차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익산 여산파출소 앞에선 주인이 버리고 간 6개월 된 푸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버려진 동물은 4,520마리.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휴가철이 있는 여름에 버려졌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려고 또는 휴가 동안 반려동물을 맡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마다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사람 휴가 가자고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언제는 내 새끼라면서요. 내 새끼고 내 아이라는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로 위에다가 그냥 무책임하게 갖다 버리는지. 지난해 전북의 유기견 가운데 등록이 된 개는 17%밖에 되지 않아서 반려동물 등록제도 유기견을 막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인천 김성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김상만 가옥의 민속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민속문화재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촌생가도 지방기념물 취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4년 중요 민속문화재 150호로 지정된 김상만 가옥입니다. 인촌 김성수와 동생 김현수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인촌의 장남 김상만이 태어난 곳입니다. 독립운동 단체는 물론 전라북도 의회는 인촌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확인된 만큼 민속문화재 지정 취소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는 건축학적 가치가 있다며 최근 지정 취소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자가 생활하는 공간하고 남자가 생활하는 공간을 건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이걸 공간 건축이라고 한답니다. 이 건축 기법이 사용돼 있는 국내 거의 유일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 단체들은 역사적으로 퇴보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충 시설에서 해제된 뒤에도 여전히 전라북도 지정 기념물로 유지되고 있는 인촌 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10월쯤 다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인촌 생가의 기념물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김성수 가옥에 대한 지방기념물 결정 취소 과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단죄가 내려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가 확인되면서 국가서운이 취소된 인촌 김성수. 그의 생가와 동상까지 현충시설에서 해제됐지만 지역에서 그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여전히 멀고도 험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전했던 정의당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당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두 자릿수의 안정적인 지지율 속에 매주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상승은 당원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 전북에서 2,700여 명이던 당원은 현재 3,200여 명으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의당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탓이 있다고 봅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도 소극적인 지지자들이 적극적인 지지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다음 총선에서도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 의석을 받는 선거법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는 선거법이 반드시 개혁돼야 되고 국회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하루빨리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 조직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현재 전주, 익산, 정읍 이외에는 지역위원회가 없고 농촌은 더욱 취약합니다. 정의당은 지역위원회를 서둘러 구축해서 다음 총선 때 도내 전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낸다는 목표입니다. 대한정당의 능력을 알리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크게 약진했던 정의당이 탄력이 붙은 지지율 상승을 바탕으로 다음 총선에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 건물마다 붙어있는 번호판은 건물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획일적인 건물 번호판 대신에 건물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건물 번호판이 도시 미관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에 있는 이 주택 외벽엔 큼지막한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건물 번호에 12가 들어간다는 점을 착안해 건물 번호판을 시계로 꾸민 겁니다. 이 건물 번호판은 지난해 행안부가 주최한 아름다운 건물 번호판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계가 외벽에 있으니 자주 보게 되고 새 주소와 결합을 하니 다들 재밌다고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편물이나 배달 음식을 이용할 때 빨리 찾아오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이 숙박업소는 은행로라는 도로명에 맞춰 번호판에 은행잎을 새겼습니다. 건물 번호를 상호명으로 쓰고 있다 보니 건물 번호판이 곧 간판인 셈입니다. 저희 명칭과 도로명 주소가 같으면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오시기 더 쉽다라고 하셔서 파란색 오각형의 흰 글씨, 획일화된 표준형 건물 번호판 대신 건물의 개성을 살린 자유형 건물 번호판이 늘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관이나 외관에 맞게 건물 번호판을 설치해서 관광 부안의 이미지에 맞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건축 허가 때 설계에 반영하고 기존 건물은 관련 부서에 새 디자인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물 번호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내일이 음력으로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 번 만나는 날 칠석입니다. 이들의 만남을 위해서 까마귀와 까치가 서로 몸을 잇대어 오작교를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요. 남원 광활루원 오작교에서 7월 칠석을 맞이해서 연인들을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오정연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옥황상제의 노여우물사 동쪽과 서쪽으로 쫓겨났다는 견우와 직녀. 이들이 1년에 단 한 번 만나는 7월 초일의 날 남원 광활루원에서 오작교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시립국악단의 공연과 신관사또 부임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마련되고 행사가 열리는 광활루원은 밤 10시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7월 칠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작교를 거닐며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13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승마대회가 27일까지 장수군 천천면 장수승마장에서 열립니다. 장애물과 마장 마술, 복합 마술 종목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선수 500명과 마필 352가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최근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자 익산시가 재난관리기금 3천여만 원을 들여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는 등 예방활동에 나섰습니다. 미륵산과 용화산 등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분사기는
손잡이를 당겨 얼굴을 제외한 피부와 신발, 겉옷 등에 가볍게 뿌려 사용하면 됩니다. 익산시는 또 휴대용 진드기 기피제 7,700여 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 방역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 사업비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재량 사업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두루 검토해서 도당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재량 사업비는 폐해를 충분히 경험한 만큼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학생 수보다 많은 상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30개 고등학교의 55%인 72개 학교가 학생 수보다 많은 상장을 남발했으며 이 가운데 32개 학교의 상장은 학생 수보다 2배 이상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내 수상 경력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어서 대입과 연관된 스펙 부풀리기로 활용될 수 있다며 교내 대회 개최 횟수나 상장수 제한 등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체전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 1차 남북체육회담에서 북한 선수단의 익산체전 참가를 제안했지만 후속 논의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원활한 체전 준비를 위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참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북측에 축구와 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모두 5개 종목 100여 명의 선수단 참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악취 민원이 늘면서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선정한 가축 분뇨와 폐기물 재활용 시설 등 악취 발생 시설 57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 점검과 순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초 악취 배출 허용치를 초과해 운영한 김제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에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주시가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16억 원을 투입해서 미술관 큐레이터, 전주푸드 청년 활동과 양성 사업,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모두 132명의 청년이 지역의 문제와 청년 구직 문제를 연결시키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